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안양 정관장 vs 수원 KT. 이 경기는 조니 오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안양 정관장의 포스트 허브 시스템과 김선영 데릭 윌리엄스 조합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수원 KT의 외곽 트랜지션 의존도가 맞붙는 그림이다. 안양 정관장은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로우 블록에서 볼을 잡는 순간 박지훈과 렌즈 아반도가 동시에 컷신을 가져가며 3인 연계형 공격 옵션을 열어둘 것이다. 이 구조는 단순 포스트업이 아니라 포스트를 기점으로 컷킥 아웃리 포스트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볼 분배 허브라 수비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형태다. 박지훈은 가드 포지션에서 볼 운반과 게임 컨트롤을 맡으면서도 포스트 허브가 활성화될 때는 컷신과 외곽 스파섭을 오가며 조니 오브라이언트와 2대2, 3대3 게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렌즈 아반도는 수비에서 상대 에이스를 맡아 압박을 가하고 공격에서는 백도어 컷과 트랜지션 레이업, 코너, 3포인트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카드다. 반면 수원 KT는 김선영의 돌파와 데릭 윌리엄스의 1대1 해결 능력에 의존하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볼 소유 시간이 늘어나고 공격이 한쪽에 치우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수비에서 조니 오브라이언트를 상대로 1대1로 버티기 어려운 매치업이 나온다면 더블팀을 가야 하는 순간 코너와 윙의 수비가 동시에 느슨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원 KT는 문성곤의 헌슬과 로테이션 수비로 최대한 공간을 메워야 하지만 도움 타이밍이 반박자만 늦어져도 안양 정관장의 컷신과 외곽이 동시에 살아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안양 정관장은 홈 경기에서 포스트 허브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격의 무게중심을 골 밑에 두고 수원 KT의 수비 로테이션을 계속 시험해보려 할 것이다. 또한 수비에서는 김선영의 드라이브인을 첫 단계에서 잘 막아내고 데릭 윌리엄스에게 볼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늦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결국 이 경기는 골 밑에서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볼을 지키고 컷신과 킥아웃으로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승부의 방향이 갈릴 수밖에 없다. 포스트 허브에서 시작되는 안양 정관장의 세밀한 볼 분배와 수원 KT의 외곽 트랜지션 의존 구조를 비교해보면 안양 쪽이 더 안정적인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클러치 구간에서 포스트에서 시작되는 공격은 슛 셀렉션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양 정관장에게 분명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안양 정관장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삼성생명 vs BNK썸. 이 경기는 삼성생명의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와 BNK썸의 공수 전환 완성도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구도다. 삼성생명은 초반부터 배혜윤을 로우 포스트에 세우고 윤예빈이 탑에서 볼을 운반하며 포스트 진입과 외곽 스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배혜윤이 안쪽에서 더블팀을 끌어내고 강유림이 바깥에서 슛을 성공시키는 패턴이 초반에 안정적으로 나오면 삼성생명도 홈에서 일정 수준의 득점 생산은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슛이 한두 번씩 림을 맞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BNK썸의 장점이 드러난다. 삼성생명이 외곽과 미드레인지에서 실패한 직후 안혜지가 곧바로 뒤로 물러나 백스텝으로 수비 라인을 세우고 김소니아가 탑스팟을 먼저 차지해 중앙 통로를 막아버리면 삼성생명의 속공 시도는 자연스럽게 꺾인다. 이 과정에서 BNK썸이 디펜스 리바운드를 장악하면 빠른 아웃렛 패스와 윙러닝을 통해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골밑에서 쉬운 득점이나 자유투를 얻어내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에서는 안혜지가 하이 픽앤롤을 통해 삼성생명 빅맨을 위로 끌어올리고 그 뒤 공간으로 김소니아가 침투하거나 외곽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흔들 것이다. 여기에 박혜진이 하이포스트 근처에서 스크린을 받고 미드레인지 풀업을 던지거나 페이크로 수비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파울을 얻어내 자유투 라인에 서게 되면 경기 후반 스코어는 서서히 BNK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배혜윤과 강유림이 공격에서 높은 효율을 유지하고 동시에 수비 전환을 위해 리바운드 이후 빠르게 라인을 정비해줘야만 BNK썸의 속공과 자유투 싸움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흐름이 길어지고 슛 성공률이 떨어지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공수 전환에서의 집중력과 체력 관리 측면에서는 BNK썸이 더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삼성생명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KB손해보험 vs 삼성화재. 이 경기는 KB손해보험의 정교한 후위 공격 설계와 미들블로커 조합이 삼성화재의 날개 의존형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묶어두느냐가 핵심이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의 후위 공격과 나경복의 사이드 공격을 교차 배치하면서 차영석 박상하의 중앙 속공과 가림 동작을 더해 코트 전체를 넓게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세터가 볼을 띄우는 순간 차영석이 백어택 모션으로 미들블로커를 끌어당기고 그 사이 비에나가 파이프 공격을 가져가는 패턴은 상대 중앙 수비의 시야를 가리는 고급 전술이다. 이때 상대 블로킹이 중앙에 한번 묶이면 나경복은 사이드에서 원블록 혹은 낮은 더블블록 상황을 맞게 되며 볼 배분에 따라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 반면 삼성화재는 리시브가 조금만 흔들려도 세터가 김우진 손현정 쪽으로 높은 볼을 반복해서 올리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KB손해보험 미들블로커들이 미리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블로킹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화재가 초반 강섭으로 KB손해보험 리시브를 흔들어 초반 흐름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KB손해보험은 후위 공격과 중앙 속공을 조합해 사이드 아웃을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팀이다. 특히 KB손해보험은 서브턴에서 상대 특정 리시브 라인을 계속 두드리면서 한번 무너뜨린 포지션을 세트 끝까지 집요하게 공략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블로킹과 디그가 연속적으로 성공하면 비에나와 나경복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서브 리시브 붕괴 블로킹 역습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화재는 김우진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날에는 세트를 길게 끌고 갈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루트가 날개 쪽에 고착되며 범실과 블로킹에 막히는 장면이 겹치게 된다.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노리고 서브 타깃을 통해 삼성화재 리시브 라인을 일정하게 흔들어 놓은 뒤 세트 후반에 연속 득점 구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또한 미들 블로커들의 경험과 위치 선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블로킹 라인을 기준으로 수비폭을 줄이며 상대주 공격수를 우선 차단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삼성화재가 가진 변수는 강서부와 날개 득점력뿐이지만 블로킹과 수비 커버, 후위 공격 설계까지 종합하면 장기전으로 갈수록 KB손해보험 쪽이 유리한 퍼즐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세트가 길어질수록 KB손해보험의 후위 공격과 블로킹 밸런스가 삼성화재의 체력과 집중력을 갉아먹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가 초반 서브에서 강하게 치고 들어와 한 세트를 가져갈 여지는 존재하지만 전체 세트 싸움에서 전술 완성도와 운영 안정성은 KB손해보험에 더 크게 기울어져 있다. 이 경기는 KB손해보험이 후위 공격 루트와 중앙 블로킹 집중력을 앞세워 세트 후반마다 점수를 끊어먹는 장면을 반복해 승리를 완성할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KB손해보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현대건설 vs 한국도로공사 이 경기는 높이와 네트 장악력을 앞세운 현대건설과 템포 조절과 서브 전략에 강점이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정면으로 맞붙는 흐름이다. 현대건설은 카리와 양효진을 활용한 중앙 사이드 콤비네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득점 효율이 매우 높지만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세터의 선택이 카리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이예림과 수비 라인을 향해 강한 서브를 집중시킨다면 현대건설은 첫 단에서부터 볼의 높이와 방향이 흔들려 양효진의 중앙 속공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모마의 파괴력뿐 아니라 이지훈의 중앙 속공, 김세인의 코트 전체를 활용한 타깃 공격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대 블로킹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팀이다. 여기에 이혜은이 경기 중반 흐름을 읽고 상대 템포가 느려지는 순간에는 빠른 속공으로 한번 찌르고 랠리가 과열될 때는 볼을 끌어당겨 사이드로 길게 올리며 완급을 주는 세트 운영을 펼치면 현대건설 블로킹은 계속해서 타이밍을 다시 맞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초반에 서브와 블로킹으로 주도권을 잡고 카리의 높은 타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한국도로공사의 서브와 템포 조절이 서서히 영향을 키워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로공사가 중반 이후에 서브 타깃을 세밀하게 바꾸며 현대건설 리시브 라인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카리에게 가는 볼은 점점 더 예측 가능한 루트로 고정되고 블로킹은 그 지점을 먼저 막기 시작한다. 그 순간 이지훈의 중앙 속공과 모마의 후위 공격이 빈 공간을 파고들며 한 번에 두세 점씩 가져오는 구간이 세트마다 반복될 수 있다. 현대건설이 홈에서 초반 기세를 타더라도 후반에 들어서면서 범실이 늘어나고 세터 선택이 단조로워지면 한국도로공사가 준비해 온 템포 조절과 서브 전략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그림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장기 랠리에서도 수비와 블로킹 커버가 잘 유지되는 편이어서 세트 후반 상대의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브레이크 포인트로 연결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모마의 후위 공격과 강서부는 세트 막판에 한 번의 흐름을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어 점수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로공사 쪽으로 세트가 기우는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현대건설이 이예림의 리시브 안정과 양효진의 중앙 속공 빈도를 초반부터 끝까지 유지한다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서브 공세와 템포 조절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부터는 점수차를 좁히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의 높이가 초반에 잠시 위협을 줄 수는 있어도 세트가 진행될수록 한국도로공사의 템포 조절과 서브 블로킹 운영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 후반, 특히 20점 이후 상황에서 어느 팀이 더 안정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져오느냐를 생각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준비된 패턴과 완급 조절 능력으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현대건설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